일단 먼저 수학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 수학 강의는 학기 중에 했던 거 가볍게 약간 리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 좀 AI 관련된 이론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기 중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돌아보면 일단 수학을 공부를 할 때 뭐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선형대수학, 통계학, 해석학 정도로 나눠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선형대수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통계학과 해석학의 내용들이 전개가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형대수학을 가장 집중적으로 먼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수학적인 내용을 깊게 다뤄보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학기 중에 해보니까 너무 루즈해지고 좀 내용 자체도 너무 난해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개념적인 부분은 사실 학기 중에 했던 게 거의 끝이에요. 선형대수학은. 나머지도 개념적인 부분만 잠깐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통계학 이제 이번 시간에 선형대수학 개념적인 부분 잘 짚고 그 다음 시간부터 통계학 해석학 내용들 간단하게 개념을 짚은 뒤에 바로 AI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AI 이론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수학적인 베이스를 사용해가지고 이론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강의가 쭉 전개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선형대수학을 먼저 보면 학기 중에도 강의를 했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먼저 보면 개념적인 부분만 가볍게 짚고 갈 거예요. 너무 무겁게 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을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또 이런 공식이나 계산 같은 부분들은 본인이 손으로 결국 풀어가면서 뭐 수학 공부 다들 잘 하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수학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본인이 직접 공부를 막 연구를 하고 계산도 해보고 뭐 증명 같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어차피 받아들여지는 거라서 강의 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은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나온다면 다루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선형대수학 개념부터 보면 뭐 이런 것들은 연구한다고 합니다. 벡터, 방정식, 선형 방정식, 뭐 연립 방정식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1차식이라는 거예요. 1차식. 연립 선형 방정식은 1차 연립 방정식인 거고 그렇습니다. 벡터는 이제 뭐 수학이나 물리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힘을 표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벡터 공간이라고 나오는 개념이 새로 나오는 거고 선형 변환이 또 새로 나오는 개념이고 행렬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수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 봤을 때. 뭐 그래서 그런 개념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적이다라는 개념을 잠깐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표현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y가 x 플러스 z다. 또는 뭐 g가 z가 x 플러스 y다.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딱 1차식이 깔끔하게 떨어진다거나 뭐 y는 x 뭐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선형적이다. 선형 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변수는 두 개밖에 없지만 차수가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가 아니라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초월함수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어떤 함수들의 그러니까 어떤 값들의 함수 값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단순한 어떤 1차 항들의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이 이제 비선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부담스럽게 안 받아들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AI 이론들을 하면서 필요한 개념을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아까 봤던 함수들처럼 1차식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선형적인 개, 선형 시스템. 여기가 이제 비선형적이다. 넌 리니얼하다. 이건 뭐 영어로는 리니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활용 분야는 이렇습니다. 사실 수학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모든 분야에 활용이 되는 거고, 뭐 저희 같은 경우 의학에도 잘 활용이 되고, 뭐 다양한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에도 당연히 잘 활용이 되고, 모든 분야에 사실상 활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학의 분야든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념들을 좀 보자면 행렬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세로가 행, 가로가 열. 행을 영어로 row, 가로는 영어로 column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row, column 같은 용어는 코딩 강의를 들으시면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드를 짤 때 이런 용어들이 쓰일 거예요. 뭐 함수명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실제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어떤 메소드들로 뭐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름들을 그냥 표현으로도 말로도 할 거고 이런 이름들이 실제로 코드에도 작성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도. 아무튼 행과 열이 이렇게 있는 개념 어떤 덩어리 이 덩어리를 행렬이라고 부른다. 그냥 표현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비열로 나열한 거다. 이렇게 가로 세로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했단 소리죠. 연립선형 방정식은 뭐냐? 복수의 미지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행렬로 뭐 표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뒤에 다시 다룰 거고 벡터라는 거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령. 수학적으로는 시점 딱 찍고 정점을 찍고 그걸 연결해서 화살표를 만드는 거. 그림으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다음 선형 변화는 뭐냐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선형 결합을 보존하면서 만들어지는 두 벡터 공간 사이의 함수이다. 그러니까 뭔가 변환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변환을 하는 거고 선형 결합을 보존한다는 말은 어떤 선형적인 그런 성질들을 보존을 하면서 연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대응 관계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이 선형 변환 요게 머신러닝에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선형 변환이 이제 앞의 개념들을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선형 변환 이론이 전개가 돼서 이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AI 연구에서. 그래서 행렬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항을 씁니다. i행, n열의 항을 이렇게 행부터 쓰고 이름이 행열이니까 row 행부터 쓰고 그 다음 j열의 값을 쓰는 겁니다. 행렬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사각 행렬은 이렇게 딱 행과 열의 수가 같은 거, 대각 행렬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이어진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n행 n열 그러니까 m행 m열 k행 k열의 값들만 0이 아닌 걸로 쭉 차있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차있는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합니다. 항등행렬이 뭐냐면 대각행렬에서 그 0이 아닌 값들이 전부 1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얘는 정사각행렬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대각행렬은 직사각행렬에서 정의가 됩니까? 해도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있죠. 대각행렬 역시 정사각행렬에서만 정의됩니다. 직사각형 형태라고 해도 대각선이 있을 수 있지만 행렬에서는 대각행렬이라고 하면은 정사각행렬에서만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항등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정사각행렬에서 정의가 되고 대각행렬인데 그 중에서도 그 항들이 전부 1로 차 있는
그런 행렬이 되겠죠. 다음에 영행렬은 전부 0인 겁니다. 영행렬은 전부 0. 얘도 일반적으로 정사각 행렬에서만 표현을 해요. 영행렬 역시. 다음 전치행렬. 전치행렬은 이제 이런 식으로 2행 3열자의 행렬을 이 행과 열을 대칭시킨 거죠. 행을 이제 1행에 있던 애들을 1열로, 2행에 있던 애들을 2열로 이렇게 대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행 B열의 행렬의 전치행렬은 B행 A열의 행렬이 되겠죠. 이게 이제 행렬의 기초적인 부분이었어요. 선형대수학의 기초적인 부분이고, 사실 선형대수학은 모든 내용이 다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행렬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행렬의 내용을 이어서 쭉 해볼게요. 행렬 내용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형대수학 내용을 이어서 해볼게요. 그 행렬, 벡터 이런 개념들이 쭉 전개가 될 건데, 먼저 행렬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긴 애고, 벡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벡터를 공부를 했다면 이런 식의 가로로 x, y 성분이 적힌 벡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3차원이라면 g 성분까지, z 성분까지 적혀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세로로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게 결국 행렬인 거죠, 사실. 이렇게 가로로 쓴 벡터를 우리는 종벡터라고 부르고, 세로로 이 1행짜리를 1열짜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횡 이걸 종벡터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횡벡터라고 부르죠. 죄송합니다. 가로로 적힌 게 횡벡터죠. 이게 횡벡터라고 부르고, 이렇게 세로로 적힌 걸 종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벡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될 거예요. 여기 선형대수학 내용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종벡터는 1 열짜리, 뭐 몇 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행수가 이제 차원수가 되겠죠. 축의 개수가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1열짜리 벡터가 기준이 되는 종 벡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선형대수학에서는요. 그래서 행렬과 벡터를 그냥 같다고 다루면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벡터를 행렬처럼 사용을 할 겁니다. 연산도 행렬처럼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럼 그 행렬은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실수배 이런 애들은 그냥 항들끼리 1행 1열, 2행 1열, 3행 1행 2열, 2행 2열 이런 애들끼리 각 항들끼리 대응시켜 가지고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됩니다. 실수배 역시 그냥 모든 항에 똑같은 값을 뭐 분배 법칙처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게 없고, 이제 곱셈이 사실 중요해요. 나눗셈은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나눗셈이라는 개념은 딱히 없습니다. 행렬에서는. 나눗셈에 대응되는 개념은 조금 이제 복잡하게 다뤄져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중 나눗셈이다라고 단순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곱셈이 이제 좀 어려운데, 곱셈은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그냥 처음에 봤을 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앞에 행에 뒤에 열을 이렇게 곱해서 여기 자리에 두는 거예요. i행 j열을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i행 j열의 항에 두는 겁니다. i행의 값들 다 j열의 값들 전부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들을 한 값으로 나올 텐데, 그걸 이제 i행 j열 성분의 결과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건데, 계산하는 예시를 보자면 이렇게 생긴 행렬 3행 2열이죠. 2행 3열 이렇게 행렬을 계산을 하면
여기 앞에 행렬의 1행에 뒤에 행렬의 1열을 곱해서 라는 말은 1은 1과 곱하고 2는 마이너스 1과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곱한다는 겁니다. 여기 3이 있고 뒤 여기 3이 있으면 3 곱하기 3도 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자리에 오는 겁니다. 1행 1열을 계산한 결과가 1행 1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2행 1열을 계산한 결과는 2행 1열 자리에 오는 겁니다. 2행 1열 자리. 3행 1열을 계산하면 3행 1열 자리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게 요 자리에 딱 오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 1행 2열, 2행 2열 한 게 이런 식으로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산을 다 하면 요런 행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봤듯이 m행 k열의 행렬과 k행 n열의 행렬을 곱하면 m행 n열의 행렬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그래서 앞에 행렬의 k, 그러니까 앞에 행렬의 열수와 뒤에 행렬의 행수가 일치를 해야 연산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곱셈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벡터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요 종벡터를 선형 변환을 하는 개념입니다. 선형 변환 x 성분을 가지고 요거에 의해서 선형 변환이 되는 x 성분이 얘에 의해서 선형 변환이 되는 거예요. 앞에 1열에 의해서. 얘는 행렬이고 뒤에 건 벡터로 다루게 될 텐데 벡터 단원에서는 앞에 이제 행렬에서 첫 번째 열이 그 첫 번째 종벡터를 x 성분의 종벡터를 가지고 선형 변환을 시키는 개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은 다루지 않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렇구나 지금 그냥 그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곱셈의 역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역행렬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나눗셈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아까 곱셈을 하면서 나눗셈은 조금 다르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렬에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 배, 그리고 행렬끼리의 곱셈까지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눗셈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따로 그 표기를 나누기라는 표기는 없고 곱셈의 역과정으로서 역행렬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행렬이 그럼 뭐냐면 정사각행렬에서만 정의가 되고 왜냐면 대칭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사각행렬에서만 역행렬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행렬의 정의라고 하면은 원래 행렬과 곱했을 때 항등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행렬의 이름도 항등행렬인 겁니다. 실제로 원래 우리가 곱셈에서 항등원이라는 개념이 있죠. 어떤 수를 곱했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수, 그게 이제 1이죠. 곱셈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 I 항등행렬 같은 경우는 대각행렬에서 모든 이제 대각선 성분이 전부 1로 마킹이 되어 있는 행렬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수 개념이에요. 역수 개념. 원래 수와 자기 수를 원래 수와 무언가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면 얘를 역원이라고 하죠. 곱셈에서. 그 역원이 행렬에서는 역행렬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자기 자신과 얘를 i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i를 갖다 항등행렬 곱셈에서 항등원에 해당한다고 해서 항등행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표현이에요. 약속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역행렬이 그런 거구나. 그럼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까? 계산은 어떻게 할까를 보면
역행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determinant A라는 건 행렬식이라는 개념이고 C11이라고 하는 거는 여인수라고 불러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이제 보면 determinant A 일단 행렬식은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1행 1렬에 여기 대칭되는 요 4개짜리 요 행렬 2행 2열짜리의 행렬을 곱해요.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행 2열 요 자리에서 대칭되는 애는 요 줄을 요 열을 제외하고 요 4개가 이제 대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A21, A31, A23, A33 요렇게 얘랑 얘를 붙여서 만든 행렬이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개짜리 2행 2열짜리 행렬을 요 가운데 줄 빼고 2행 2열짜리 행렬을 만들어서 A12에 곱하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서 곱해요. 여기 빼기를 A13에 나머지 4개 이쪽 행렬을 곱해서 플러스를 붙여서 더하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소리예요.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앞에 1행 1열이 있었으니까 2행 2열 그 대칭되는 걔네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를 연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연산하냐면 얘도 연산을 똑같이 합니다. 얘들 둘이 곱해서 얘들 둘이를 빼요. 얘들 둘이 곱한 거에서 얘들 둘이 곱한 걸 뺍니다. 얘들 둘이 곱한 거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한 걸 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되는 애들끼리 얘에서 대칭되는 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칭되는 애랑 곱해서 만든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번갈아 가면서 연산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소리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요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따로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벡터로 넘어가 볼게요. 행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벡터로 가서 똑같습니다. 개념은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뭐 표현은 소문자 볼드체로 주로 쓴다. 대문자로 쓰이면 행렬, 소문자 볼드체로 쓰이면 벡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오는 그림 같은 게 우리가 자주 보던 벡터 형태죠. 벡터도 종류가 있습니다. 0벡터, 크기가 0인 거예요. 그럼 방향이 의미가 없겠죠, 사실.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고 했는데 벡터가 크기가 0이면 어차피 길이가 없으니까 방향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게 답니다. 단위 벡터가 뭐냐면 크기가 1이에요. 크기가 1이고 축 위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 0,0 횡벡터로 표현했을 때 0, 1, 0, 0,0,1 같은 애들이 있겠죠. 연산은 이렇습니다. 덧셈 뺄셈은 쉬워요. 성분끼리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g 성분끼리 알아서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됩니다. 실수배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배도 그냥 각 성분에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길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곱셈이 역시 조금 어려워요. 나눗셈에 해당하는 개념은 역시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곱셈에 해당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사실 벡터는 실은 곱셈이 2종류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곱셈이라는 개념에 정확히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 외적입니다. 외적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외적은 이제 고등학교 때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외적 같은 경우는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곱셈 의미에 가까운 건 외적이에요. 왜냐면 행렬을 연산을 했을 때, 행렬을 곱셈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행렬이었죠. 새로운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벡터의 내적을 해보면 그 연산 결과는 상수죠. 상수입니다. 상수를 1차원의 1행 1렬의 1차원 벡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벡터가 압축이 돼요. 사라져요. 사실 벡터의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정상적인 곱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외적은 연산을 해보면 그 결과가 벡터가 나와요. 새로운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곱셈의 의미와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벡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외적을 할 때 u는 이렇게 생겼고 v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합니다. 여기 2라고 적힌 게 이제 단위 벡터예요. 이 1은 x축 방향, 이 2는 y축 방향, 이 3는 g축 방향, z축 방향의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 길이가 1자리인 벡터예요. 100, 010, 001이라는 소리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앞에서 봤던 행렬 곱셈 같은 짓을 합니다. 단위 벡터를 1행에 두고 x성분, y성분, g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행별로 둔 다음에 벡터들을 행렬 곱셈이랑 비슷한 짓을 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행렬 곱셈이 아니라 역행렬 구하는 거랑 비슷한 짓을 합니다. 역행렬 구하는 거랑. 연산의 원리가 실제로 같아요. 실제로 같습니다. 외적의 원리 자체가 한 행렬을 다른 행렬과 연산을 한 벡터를 다른 벡터와 연산을 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게 요 연산, 역행렬을 구하는 연산과 관련이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충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뒤에 다른 AI 이론을 이제 실전적으로 보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역행렬을 구할 때 행렬식 구하는 과정이랑 이 벡터 외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행렬식 구하는 과정이랑.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떻게 뭐가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은 선형 변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게 선형 변환이었어요. 사실은 무슨 소리냐 대체. 이 단위 벡터를 가지고 이 두 벡터의 어떤 연산 과정에서 단위 벡터 각 축들을, 그러니까 각 축 방향으로의 성분들을 서로의 간섭을 입혀가지고 뭔가 새로운 벡터, 새로운 방향, 새로운 크기의 벡터를 새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렬식이 외적 벡터예요. 실제로 외적 결과인 거죠. 쉽게 말해서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AI 이론을 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외적이랑 행렬식이 개념적으로 똑같구나, 그게 선형 변환의 개념이랑도 정확히 대응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수학 내용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고, 다음 이제 AI 이론을 전개하면서 수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적용을 해서 같이 살펴보는 식으로 할게요. 원론적인 내용을 너무 길게 하니까 잘 이제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게 어려운 것 같고, 강의도 너무 루즈해지는 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학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